네,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3월 둘째 주는 어떤 종목들이 좀 잘 가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일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뭐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LNG 프로젝트에 뭐 한국이 좀 참여하길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LNG 사업에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막 이렇게 잘 뜨기 시작을 했어요. 이 부분 워낙 어제나 그저께에서도 항상 영상을 너무 잘 올려주셔가지고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다음 주에도 역시나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사실은 LNG, 그러니까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는 네. 조금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많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네. 이게 약간 이건 오히려 대왕고래보다 더 오래 걸리는 사업이에요. 아, 어허. 대왕고래는 까놓고 얘기해서 네. 그 기사회생했잖아요, 대왕고래주들. 그러니까 네. 대왕고래는 네. 까놓고 얘기해서 뚫어서 결론 가스가 있어 없어잖아요. 어허. 가스 있으면은 바로 개발하는 오, 거고 그쵸. 가스 없으면 그냥 버리는 거잖아. 네. 그런데 알래스카 LNG 개발은 네. 트럼프 정권 이내에 못할 걸? 그 계획 그렇겠네요. 잡고 뭐 하고 하는데도 몇 년 걸려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혜주인가? 어허. 잘 생각해야 돼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그걸 미리 바탕에 깔아 놓은 다음에 시장을 바라보는 거 하고, 네. 야 이거 내일 당장 알래스카에 땅 파겠는데 하고 바라보는 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관광주들이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것이 어떤 식으로 트럼프가 말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된다. 그래서 항상 테마주들은 치고 나간 다음에 쉴 때 어디서 조정을 받고 거기서 이제 또 어떤 뉴스를 기다리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철강주들이 또 이제 그렇게 무거웠던 포스코홀딩스, 아, 포스코 관련 종목들도 다 잘 갔잖아요. 포스코홀딩스가 7% 네. 올라왔고, 그리고 현대제철도 어제 오늘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두 개 기업은 어떤 게 또 영향이 있었냐면은 요것도 있었어요. 중국이 오늘 그 감산하겠다, 공급 가행을 해소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중국이. 네, 네. 중국이. 그러면은 지금 중국이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강 같은 거를 계속해서 생산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후판, 빤덤핑 그거 매기겠다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산을 하게 되면 영향을 좀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더 덜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철강주들이 움직인 것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LNG 이슈로만 움직인 건 아니다라는 거를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LNG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뭐 관간주, 송유관, 뭐 그리고 피팅 밸브, 왜냐면 이거 중간중간 계속 이음새 그쵸.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런 쪽보다는 오히려 저는 LNG에 주목을 한다라면, 네. 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왔지만 삼성중공업 같은 거 충분히 저는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 강점이 있는 회사잖아요. 네. 그 이거 지난주에도 또 네, 또 FLNG 관련돼서도 네.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저는 작은 기업 중에 하나가 일승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기업이거든요. 일승 제가 아마 이때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때부터 이 회사가 FLNG 관련해 가지고 제기와 설비 관련해서 육상용, 해상용 둘 다 만들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충분히 이제는 더 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관광주들, 철강주들을 보는 것보다는 네. 이들은 좀 쉬어갈 때 또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되지만 네. LNG선들은 충분히 조선주죠. 쉽게 말하면 충분히 저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이런 LNG 관련돼서 제기와 관련해서 어떤 강점이 있는 일승 같은 기업들도 이제는 더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꼭 알래스카에 초점이 아니라 그래도 LNG 관련한 이제 이슈들은 그쵸. 있으니까 네. 이제 요런 종목들 좀 보면 좋을 것 같다 말씀해 주셨네요. 어차피 네. 알래스카에서 이제 LNG가 생산이 이제 뭔가가 대량적으로 되려고 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그러니까요. 모르는 상황이고, 미국은 사실 트럼프가 중심이 돼서 일기 때 셰일가스, 셰일오일 뭐 요 생산을 상당히 많이 늘려놨었어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채굴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실 그걸 제대로 팔지 못하거나 막 이런 사태들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는 바람에 상당한 좀 어려움을 겪는 사항들이 있었는데 지금 일단 유럽이 러시아에 어떤 의존했던 에너지 그 문제가 네. 터지니까 아 이제 팔아먹을 수 있겠구나 네. 유럽에다가 네. 그러면 이제 유럽까지 가는 과정이 네. 파이프로 연결하기는 어려우니까 네. 이제 LNG 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 유찬 부모님도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오히려 이제 지금 당장은 LNG 선 쪽이 좀 더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자체도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한번 시작이 되면 정말 큰 수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과연 준비 과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나오니까 이제 해봅시다 해갖고 그냥 대통령이 밀어붙여식의 어떤 그것과는 미국이 오히려 그런 거 함부로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어떤 시간적인 네. 검토나 준비 사전 작업들이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네.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렇게 연결 시켜 보면 네. 트럼프는 왜 그린란드를 그렇게 욕심을 부렸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네. 이제 알래스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가 그 캐나다 북해 쪽으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면 유럽이에요. 아, 그 과정에 그린란드를 지나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까지 다 그리고 있어서 아마 되기는 될 것 같아. 그 어떤 의지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 그렇죠. 빙하가 녹고 뭐 이런 과정들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상당히 좀 쉽게 항로가 열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계속해서 패권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엄청 롱런으로 좀 봐야겠네요. 그러면 네. 일단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석유화학주들도 지금 뭐 강세다 이런 네. 이야기들도 있는데 같이 그럼 동반 좀 수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석유화학주들은 이제 오늘 최근에 좀 좋아요. 어. 롯데케미칼이 꽤 많이 올랐어요. 네. 이렇게 무거운 회사가 진짜 그저께도 한 10% 가까운 상승 보여줬고 오늘도 한 7%, 그저께 28%요. 그리고 오늘은 한 7% 상승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금호석유를 계속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금호석유도 흐름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주들이 이제 케미칼 쪽에 왜 주목을 받냐면은 네. 첫 번째는 중국의 부양이에요. 네. 이것도 여기도 그렇죠. 좀 중국의 부양이야. 특히 이제 이게 근데 중국의 부양인데 왜 화학주를 봐야 되냐? 네. 철강이 아니라 철강은 뭐예요? 쓰임새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건물을 짓는다든가 네. 아니면 뭐 배를 만든다든가 자동차를 만든다든가 요 정도의 쓰임새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화학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근데 또 이번에 중국이 경기 부양하는 걸 보면은 소비 위주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왜 아니 중국이 관세 때리고 우리 물건 안 받는다니까 내부에서 써야지. 그래서 내수 위주의 어떤 정책을 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막 1대1로라고 해가지고 막 대규모 뭐 인프라 투자했다면 지금은 그런 쪽보다는 오히려 내수 부양 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수 부양을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이런 노트북 그리고 뭐 옷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 뭐예요? 화학 제품. 그러니까 이구환신 정책이 뭐예요? 옛 것을 모르고 새 것을 취한다. 그러면서 뭐 새롭게 물건 살 때 쿠폰 주고 막 이러잖아요. 보조금 주겠다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화학 제품의 수요를 높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수 부양이면 그 안에서 만들어서 그 안에 팔지만 그 제품들 자체는 수입을 해서 제품들이 아니라 그런 거야? 그런 화학 소재? 제품이 다 들어가잖아. 화학 소재? 제품이. 이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다 플라스틱 그쵸, 뭐 그쵸. 플라스틱이잖아. PB 네, 제품. 이런 걸 다 화학 만드는 거잖아. 수출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게 있고 두 번째는 네. 자, 수요가 좋아. 근데 수익성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화학 제품 다 어디서 뽑아내요? 공장. 석유에서 뽑아내잖아. 석유. 그렇죠. 석유화. 석유에서 뽑아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유가가 어때요? 낮아요. 많이 네, 낮아졌죠. 배럴도 엄청 최근에 낮아졌어요. 유가가 네. 그 계속 하락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트럼프 효과야. 트럼프가 맞죠, 사우디한테 야 석유 가격 내려 니들 가만 안 두겠어 하면서 유가가 지금 어느 정도가 떨어지면 $66 이하로 떨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에너지 유가 보면은 최근에
66달러 이하 거의 뭐 연중 그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최저점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 유가가 하락을 해? 거기다가 미국이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고 해? 그럼 유가 더 떨어지겠지? 그럼 수익성 좋아지겠지? 원가가 떨어지니까 네. 그게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 어저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 유럽이 각성해서 대규모 부양을 하겠다네? 그럼 뭐예요? 또 화학 수요가 늘어나겠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선택을 한다. 네. 그러면 저는 철강보다는 화학주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아. 근데 이제 철강도 우리가 지금 단순히 이제 LNG 고 알래스카 뭐 부분들에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 어찌됐건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지어진다라고 하면 필요하거든요. 철강이라고 하는 게 전 네. 세계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오늘 질문을 많이 하네요. 철강. 철강.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철을 거. 사용하는 곳. 오. 철로 뭔가를 많이 만들죠. 네, 그래서 원전? 원전? 뭐 이렇게 약간 네, 든든하게 철이 뭔가가 많이 들어가 해야 될것 있는. 같은데. 뭐 철이 뭔가 많이. 배는 아닐 것 같고. 배도 많이 들어가죠. 네. 네, 배가 다 그쵸, 쇠로 그쵸.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자동차도 쇠로 만들고, 그쵸. 그죠? 뭔가 정답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은 건 이게 그래서 요즘에 쏙쏙 그 살을 빼먹어서 순살 자유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 건설. 건물. 네, 건설에서 네. 철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제- 재건 쪽? 그러니까 뭔가가 아. 재건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재건주 하면 주로 중소형 건설사나 아니면은 뭐 스틸텍 같은 그쵸, 종목들이랄지 뭐 이런 것들 뭐 거푸집 해서 기둥 세우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그 뭐 부분들 네. 아무튼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도 철강에 대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시멘트 같은 거는 가는 중에 굳어버려요. 안 써도 그 포대로 가루로 있잖아요. 네. 시멘트가. 그래서 보통 레미콘 차가 계속 돌리면서 굳지 않게 그러게요. 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좀 한계가 만약에 있는 거 예, 아니에요? 우크라이나 재건한답시고 우리나라에서 시멘트가 이동돼 가지고 어. 배로 이동한다 그러면 중간에 다 굳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수혜가 될 수 없어. 네. 비행기로 날 수도 없잖아요. 그 무거운 거를 그거를 재건의 갖다가 이슈는 아니다. 그런 부분들이 네. 이제 그 부분들은 일단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동을 해도 변질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지금 LNG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보고 있고 또 철강 관련해서 계속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근데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는 석유, 화학 이 화학 관련주들도 이게 진짜 더 실속 있게도 오랫동안 잘 사용할 수 있는 거니만큼 이쪽으로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또 미증시 제가 보면서 막판에 이제 장 마감하고 실적이 나온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드컴인데요.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사실 브로드컴 장 마감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장 마감할 때는 마이너스 하락으로 지금 장을 마감했는데 마이너스 6% 마감했죠 본장에서는. 네. 그러고 장 마감하자마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뭐 거의 19%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주 쪽으로는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 그렇게 수혜를 받지 않는 것 같긴 했어요. 이 반도체 쪽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왜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네. 좋은 상황에서 브로드컴의 실적이 좋게 나왔어. 그러면 브로드컴이 전 시장을 쫙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줄 텐데 네. 맞네요. 지금은 브로드컴만 오르는 거지.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장 영향이 좀 덜 예전보다는 덜 주목을 받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 하이닉스 그래도 마이너스 갔다가 보합 마감했어요. 보합 마감했고 오늘 이제 브로드컴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주문형 반도체 수요가 탄탄하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그룹 단위라 그러죠. 메타,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하고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근데 이 뉴스가 얼마나 강한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브로드컴하고 광반도체를
기술을 개발한다. 준비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광반도체가 뭘까요? 광반도체가 뭐야? 광반도체 빛광자예요. 네.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반도체는 전기적 신호로 네. 이 데이터 처리하잖아요. 네. 광반도체는 뭐냐면 빛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도 수십 배 빠르고 오. 처리 용량도 수십 배 그러겠네요. 그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예요. 꿈의 반도체라고 하죠. 음. 그런데 아직까지 여기를 못 넘어가는 게 뭐냐면 처음엔 전기로 왔어. 네. 이걸 빛으로 바꿔줘야 돼. 아, 거기도 에너지가 또 필요해.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이거 여기에 대한 어떤 기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왜? 최근에 CXL 반도체 없어요 아직. 뭐 소캠 반도체 아직 없어요. 유리기판 지금 시제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미래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쪽이 더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브로드컴이 주가가 좋았음에도, 그러니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HBM이라든지 레거시 쪽은 그렇게 힘을 못 냈어요. 물론 그렇다고 유리기판이 엄청 오른 건 아니지만 오히려 아까 삼성전자하고 해서 어떤 광 반도체 이런 부분도 이슈가 되면서 뭐 관련된 기업들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가 뭐 주가가 거의 뭐 상한가에 갈 정도로 좋은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뭐 QSI 같은 경우도 이 광반도체 쪽으로 해서 예전에 좀 이슈가 좀 돼 있었던 기업이 한 5% 올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내가 내일 당장 보자라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게 녹화잖아요. 네. 그래서 브로드컴이 진짜 12% 끝나 상승해서 마감을 하는지 18%더 올라서 마감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5% 상승해서 마감을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브로드컴이 만약에 진짜 미국 증시도 고용 지표 잘 나오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증시가 오르는데 브로드컴이 더 갔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반도체 파트인가요? 쪽이 초반에 좀 힘을 좀 받을 수가 있는데 브로드컴이 올라다가 윗꼬리가 좀 나왔다. 그러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돌아서지 못했어요. 삼성전자 진짜 6만 이렇게 힘든가? 진짜. 6만 언저리 갔다가 네. 지금 다시 5만 4천 원 네. 밑으로 떨어졌고 SK 하이닉스도 버텨주곤 있는데 간당간당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개 기업이 완전히 바닥을 다지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브로드컴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그래도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어차피 계속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꿈의 반도체라는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만큼 그래도 기대 효과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또 듭니다. 또 오늘 지금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금요일 그 밤에 시작하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나올지를 좀 잘 보시면서 또 월요일 날 흐름까지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사부님도 이 반도체 네. 쪽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K 하이닉스도 워낙 더 좋아하셨었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제가 네. 하이닉스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뭐 이게 무조건 안 될 것 같아서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좀 확신 있게 안전하게 빡 들어가서 이제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 좀 생각이 들고 그 차원에서 저는 목표가가 22만 원이었었는데 22만 원을 이제 갔었죠. 네. 예, 이미 갔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한동안 다시 좀 바닥 다지고 제가 원하는 어떤 모습이 나올 때까지는 네. 좀 차트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다시 눌러줬다가 올라올 때, 예, 그죠? 다시 눌러줬다가 2월달에 이렇게 툭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올 때, 네. 딥시크 그때 이슈 때문에 한번 급락이 났었는데 다시 올라올 때 전 고점 여기 이번에 넘어갔던 이 자리를 넘어갔으면 전 좀 달리 봤을 거예요. 근데 못 넘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밀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좀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사실 이런 날도 나쁘지 않은 반등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이게 확신 있게 올라오려면 조금 더 우리에게 그 강한 수급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에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를 못 넘어가는 이런 모습이면 이 저점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어쨌든 깨졌죠. 그러니까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는 반등을 노려서 먹으면 안 돼요. 상승이 나올 때 먹어야지. 그러니까 즉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구간은 어떤 구간입니까? 여기 구간은 우리가 사이클 쪽으로 봤을 때 업 사이클 구간이잖아요. 네. 여기는 다운 사이클 구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가 다시 업사이클 구간이 나올 거라고 확신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도 집중을 해서 공략하고 수익을 냈던 거고, 지금은 다시 이게 업사이클이다라고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오히려 이제 장비주나 소부장 쪽에서 더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걔네들이 돌아가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하. 지금 미국에서도 야, 이 AI 반도체 이쪽이 지금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지 않냐라는 그 의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이제 더 중요한 것,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점, 반도체 문제점,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발열이거든요. 이 발열을 어떻게 잡아줄 거냐, 내지는 저전력으로 사용이 가능할 거냐, 이거에 좀 초점 맞춘 것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장 우리나라만 따져서 종목이 한 2,500개 이상 되는데 네. 그 여러 업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뭔가가 불확실하거나 특히 2차 전지 같으면 좀 그래요. 항상 제가 이제 요즘에도 계속 얘기 드리는 게, 난 아직도 2차 전지가 지금 주도주에 언제 올라갈지 잘 모르겠다. 그나마 본다면 전고체 정도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근데 네. 걔네들도 오늘 뭐 예를 들어서 한농화성이랄지 이런 애들도 올랐다 밀려버리거든요. 올라는 가. 근데 밀려. 그러니까 주도주는 아직 확신 있게 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가장 안전빵이 될 만한 그쪽 섹터 계속 보고 그쪽에서 눌러주면 들어가고, 눌러주면 들어가고, 이것이 지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걸 확실하게 짚어야죠. 네, 지금 뭐 잘 가는 수급들, 뭐 잘 가는 지금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보면 되지, 뭐 SK 하이닉스 예전에 너무 좋아했다고 지금 이렇게 따라가는 지금 시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때만 이뻤어. 지금은 좀 별로 좀 네. 마음에 안 들어. 이쁘지 않아? 아니 예. 그래도 업사이클이 오면 또 잘 짚어 주시니까 여러분 좀 잘 기다리셨다가 함께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요즘에 그래도 안정빵으로 들어간 종목들은 있잖아요. 뭐 지금 1월부터 너무 잘 가고 있는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조선, 방산 이런 쪽은 계속해서 그 이슈 그냥 모멘텀 받아서 계속 그거야말로 업사이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지금 업사이클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업사이클로 계속 잘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방산은 네. 이제 쉽게 생각하면 돼요. 방산이 왜 가고 더 갈 것인가? 네. 지금 미국이 야 너네 이제 우리가 안 지켜줄 거야. 니네 알아서 해. 그러니까 그동안 그냥 의지하고 살다가 다른 거 막 소비하고 살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지켜야겠다. 네.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뭐 말 바로 나오잖아요. EU에서 1,200조 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1,200조 원도 최소로 잡은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전범 국가잖아요. 1,200조, 네. 전쟁을 일으켰던 네. 범죄 국가였었던 그 신분이 있다 보니까 네. 함부로 이제 국방력을 이렇게 올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프랑스가 뭐 핵 우산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해준다. 약간 좀 납득하기 어려운, 뭐 지네나 잘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국제적 방산 업체는 한계가 있어요. 갑자기 확 늘어나지 않거든요. 뭐 물론 사우디 같은 국가들도 이제 방산 업체들 키우고는 있어요. 이제 네네. 키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검증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생산이 제대로 되는 뭐 등등등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나토 국가들, EU 국가들이 어딘가에서 무기를 산다면 네. 그러면 또 다른 국가들 있잖아요. 중동이랄지 그다음에 동남아랄지, 네. 그다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살 만한 국가들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꼭 EU가 아니라 하더라도. EU는 지들끼리 또 약간 꽁냥꽁냥 하는 게 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우선순위에는, 그러니까 끝까지 수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항상 우리가 우선순위에 껴 있습니다. 후보군에 대한민국. 항상 있다. 그렇죠. 네, 항상. 네. 그러니까 뭐 말 꺼서 죄송하지만 자, 유럽이 지금 1,000조, 1,200조 뭐 무기를 네. 국방비 지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독일 전차 세계 최고라고 그러고 프랑스 미사일 비행기 엄청난 기술력 있고 얘네는 핵무기도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 무기 사겠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저만의 내피셜이지만 네. 프랑스, 독일 여기에 있는 나라애들은 어떤 형의 무기를 사냐? 공격형 무기를 사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적은 누구예요? 러시아 하나잖아.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잖아요. 지금 약간 최대 힘 있는 게 더 필요하구나. 적이니까. 네. 그러면은
공격형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네. 그러면 공격형 무기 얘네 자기들이 잘 만들어 원래. 아, 근데 네, 여기 체코 네. 여기 이런 애들은 폴란드. 폴란드 네, 이런 네. 애들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방어. 방어형 무기가 네. 필요한 거야. 어. 그러면 이 방어형 무기는 얘네들 못 만들어. 못 어. 만들게 되면 안 만들어. 어. 그러면 우리나라가 무기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보면은 야 왜 EU 돈을 가지고 왜 한국 무기 사 그래가지고 막으려고 했다가 얘네들이 야 니들은 공격형이고 우린 방어형이 필요해 그래서 계약에 계속 이루어지면서 물건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때 네. 그런 설명을 그래서 그렇게 그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K9 자주포는 맞아요,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또 산다 그러고, 근데 지금 FA50 전투기는 공격용 무기죠 완전히. 네. 한 번 사놓고 두 번 산다고 해놓고 아직 뭐지 왜 소식이 없어? 그 다음에 전차 K2 전차도 한 번 사놓고 지금 왜 뒤에 소식이 없어? 그러면 이제 K9 자주포는 방어용 무기예요. 곡사포를 이렇게 쏘면서 사거리도 40km 정도 넘기 때문에 길어. 근데 전차는 돌격하면서 직사포를 쏜단 말이죠. 직선으로 팡팡. 그러니까 사거리가 길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쏘니까 네네.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건 뽕 하고 이렇게 쏘죠. 그래서 이제 후퇴하면서도 계속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방어용 무기.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어용 무기는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자꾸만 사고 쉽네 이러고 있는데, 공격용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우리는 러시아를 쳐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방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제 얘네들은 그 뒤에 있으니까 우리가 갖다 전투기 갖고 때려야지 뭐 한다거나 어떤 그런 용도들이 필요한 그 있어서. 그리고 레오파드 전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세계 탑급 전차입니다. 예. 레오파드 전차.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동안 안 만들었던 거예요. 평화 시기가 길어가지고. 그러니까 밑에 그 부분하고 위에 포탑 부분하고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같은 공장에서 못 만들어요. 어. 따로따로 만들고 또 심지어는 중고를 갖고 와서 그래요? 끼워서 팔아야 돼요. 오. 근데 그것도 생산량이 너무 적어. 그러니까 이제 와서 다시 공장을 짓고 증설을 하고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안 돼. 너무도 긴 시간 동안 이거가 안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당장 주문하면 뚝딱뚝딱뚝딱뚝딱 해서 딱딱딱 바로 바로다가 걔네는 너무나 법적 근무 시간을 잘 지켜. 주 뭐 40시간이든 30시간이든. 근데 철학도 우리나라는 야 돈 줄게 일단은 지금 그치. 일단 하자. 이슈하죠, 그러면은 하죠. 그래요 뭐.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자기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그래요? 정말 뭐 국가의 이게 발전과 무조건 회사의 좋은 건 발전과 아니지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는 빨리빨리 납기를 잘 맞춰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게임도 잘 맞춰줘. 역시 K 방사는 좀 믿고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역시 유효하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조선 쪽으로도 유효하다.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당연히 지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은 지네가 필요하니까 이거는 무조건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거의 교집합에 있는 애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 하나 시스템. 하나 시스템. 이거 제가 말씀 계속 맞아요, 드렸었잖아요. 맞아요. 잘한다. 하나 시스템이 배, 요즘엔 이제 배도 네. 자율 배라고 하죠. 자율주행하는 배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기술이 하나 시스템 가지고 자율 있어요. 항해? 그래요? 네, 자율 항해 항법? 뭐 이게 있어요. 어. 그리고 미사일 쏘려면 하나 시스템 레이더 기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다 갖고 있어. 네. 그래서 얘가 교집합이야. 하나 그룹의 제일 중요한 게 거기다가 필립 조선소 인수했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하면은 하나 시스템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제2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정말요? 이제 시작이 아닌가. 아니 조선도 갖고 싶은데 방산 쪽으로 살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그냥 하나 시스템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요창규 본부장님이 이거 다 통틀어서 약간 ETF 같은 그냥 한화 그렇죠. 뭐 하나. 정말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렇죠. 만큼 하나도 하나도 계속 잘 가고 있는 것 그렇죠. 뭐 잘 갈 수밖에 없지. 조정 네. 받았을 때 하나 쓰면 갈 수밖에 없죠.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황제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같아요. 네. 지금 70만 원, 73만 원이잖아. 와. 우리나라 어떻게 항제준 들어가? 우리나라 항제준 100만 원에 100만 원. 네, 그렇죠. 난 갈 것 같은데. 진짜요? 네. 와. 100만 원 갖다가 빠질지언정 100만 원 한번 한번 맛보지 찍- 않을까요? 맛보지 않을까. 그럼 지금 가격에서도 한 30%네. 그러니까요. 30% 뭐야? 50%네, 50%. 용기 있는 자. 그렇죠. 그 황제주가 되면 거래가 많이 그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때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 이제 액면 분할, 액면 분할. 주식 분할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업종은 다르지만 아모레 퍼스픽 같은 게 과거에 화장품주 엄청 올라가서 100만 원 넘어갔어요. 100만 네. 원이 넘어가니까 요 위에서 액면 분할하고 끝이 아니죠. 자,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것이 한 가지로는 이유가 될 수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빌딩이 있다. 네. 자, 이거 사라. 이거 무조건 더 올라간다. 했을 때 전국에 100억을 딱 들고 와서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와 자, 이거를 100개로 쪼개. 100개로 쪼개 가지고 사라. 그러면 1억씩이잖아요. 1억씩 내가 한 개 살 수도 있고 10개 살 수도 있어. 그럼 그렇게 접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확 늘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걸 팔아먹으려고 하는 관점에서는 액면 분할이라는 부분이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원체 긴 시간 동안 상승했으면 쉽게 짧게 분양이 안 되면 긴 시간 분양하고 그대로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쟤도 있고 얘도 삼성전자도 있고 그랬고. 삼성전자도 뭐 그 뒤로 한참 뒤에는 다시 올라갔지만 액면 분할 당시에는 뭐 떨어졌습니다. 요게 지금 200 얼마였어요? 그때 220만 원, 250만 원 뭐 이렇게 올랐다가 액면 분할하고 이렇게 쭉 빠진 거예요. 네. 이제 그 뒤로 어쨌든 다시 이렇게 다시 자리 잡고 그나마 이렇게 쟤는 다시 올라간 올라가긴 거지만 옛날에 SK텔레콤 뭐 500만 원인가 했었던 그죠. 애가 지금 10몇만 원. 네. 500만 다 원이요? 마찬 500만 원이었어요. 2000년도 2000년도 500만 원. 월봉을 보세요. 월봉. 네, 500만 원 이었던 여기 5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액면분할한 거예요. 네, 액면 분할을 여기 써 있죠. 네. 그 아, 이제 이런 이것까지 알수 있구나. 근데 봐봐 이제 이게 자기 인생의 어떤 그러니까 주가도 자기 인생이 있으면 네. 자기 인생에 이런 걸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어. 이걸로 인생 바꾸신 분 많았습니다. 그렇죠. SK텔레콤, 그때 한국통신. PCS, 이동통신 막 붕불었을 때예요. 근데 희한하게 참 미국은 액면 분할하면 주가가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액면 분할하면 저주야 저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한 어. 사례가 없어. 액면 분할하고 주가가 네. 오른 사례가 없어. 막상 계속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팝니까? 어. 그러면 반대로 뭐 하려고 액면 분할해요? 접근도 하지 마. 나는 황제들만 건드리는 거야. 왕족만 건드리니까 너네 꺼져 이러죠. 서민들이 어디 감히? 네, 그러면 이제 황제주에서 액면 분할 안 하죠. 주주들이 뭐 하려고?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갈 것 같아. 야 팔아먹어야겠다. 야 작전 좀 짜자. 그러면서 이제 액면 분할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2018년도 최고점을 잡아냈던 게 바로 삼성전자 액면 분할 발표 전에 소식이 나오면서 나오면서 그래서 그날 야 우리 갖고 있는 주식 다 팔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고점 딱 그렇게 네네.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에어로스페이스. 액면분할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황제주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황제주 누가 먼저 가느냐 다른 얘기지만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먼저 갈 것이냐 아니면 삼양식품이 먼저 갈 것이냐. 삼양식품. 너무 다른데? 너무 다르지만 얘 지금 벌써 어. 90만 원이야. 형. 와 얘 삼양식품. 진짜 얘 우리가 아니, 관심 언제 없는 이렇게 사이에 그러니까. 언제 불과 얘 50만 작년 연말에 50만 원 하던 애가 지금 90만 원이에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니 참 그러니까 저게 많은 사람 쉽게 그러니까 접근을 못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약간 너무 잊고 있었던 것 네. 같은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렇게 간다 못 간다는 누가 말해? 아니 한 달 전에만 샀어도 한 달 전에 그렇구나. 70만 원이었다니까 얘가. 와 근데 지금 90만 원이에요. 그렇구나. 앞으로 한 달 뒤에 하나 네. 에어로스페이스가 90만 원을 갈 갈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네네. 한 달 전에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껄껄 껄껄껄 하면 꼴보세요, 진짜. 껄껄껄 하면 산 할아버지 됩니다. 껄껄껄 웃으셨네. 산 할아버지. 그렇구나. 네, 늙어 그럼 죽어요. 지금 3월 초니까 이제 4월 초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제가 또 한번 놓치지 않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좀 이런 좋은 종목들, 좋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찝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꼭 이렇게 빨갛게 물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수익으로 여러분들 좀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월요일 날 또 8시 반에 사부님 또 라이브 공개 있으니까 방송, 네. 공개 방송 찾아뵙고요. 또 그 마파 저 요즘 마파. 마파 공부하느라고 너무 재밌거든요. 마파 공부 여러분 꼭 하셔가지고 그 아시죠? 단타에도 그 수익 바로 먹을 수 있고 하루에 용돈벌이 딱 할 수 있으니까 마파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여러분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주간 전략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